국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박영국 후보가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우리 응원단에게 힘찬 격려와 함께 열동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하늘에는 우리 시민께서 연을 날려주시고 있습니다. 멀리 한 점이 기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 메시지는 분명 기호 1번 박영국 후보가 당당하게 포천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실천하는 힘이 다르다.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광소 일꾼 기호 1번 박윤국이 가평 포천발전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수시 전 의원 강준모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번 4월 10일 날 투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지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분업의 대상이 되었던 대한민국이 온갖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난 대통령이 된 후 영국에 조문을 간다고 하면서 조문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바이든 날림이라는 우스운 소리도 들었습니다. 창피함은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아스팔트 위에 깔려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요구하며 한겨울에 시멘트 바닥에서 오체 투지로 특검법을 요구하는 부모님의 진정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투표하지 않으면 이 무도한 정권은 3년을 더 가야 합니다. 홍수가 계속되어도 국민이 죽어나가도 남일처럼 외면하는 대통령을 봐야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최상병은 TV에 잘 나와야 한다는 지휘관의 욕심 때문에 구명조끼도 없이 홍수의 강문에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사건을 조사하던 박정원 대령은 오히려 구속되었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호주로 도망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우리는 투표하지 않으면 3년간을 이 또한 봐야 합니다. 우리는 포천은 철도 유치를 위해 고속도로 유치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으신 양평고속도로는 예차조차 무시한 채 김건희 일가 땅으로 길이 휘어져야 했습니다. 나라의 도로가 대통령의 처가를 위해 기형적으로 바뀌었는데도 저들은 당당하고 뻔뻔합니다. 우리가 투표하지 않으면 이 또한 3년을 더 봐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구급공무원도 3만원 이상을 받으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은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도 조사나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도하고 뻔뻔한 정권, 우리가 투표로
심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월급을 모아 주식을 차곡차곡 사고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주식에 투자해서 이 주식을 잃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주식은 젊은 청춘의 목숨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건희와 그 엄마는 부당한 내부 거제도 23억 원이라는 공식적으로 검찰에서 23억 원이라는 돈을 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러나 김건희와 장모는 조사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와 장모는 사과조차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특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를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없도록 4월 10일 반드시 투표를 해주십시오. 투표가 우리의 무기이고 우리의 심판입니다. 박용국 후보는 포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의 경험과 역량은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를 국회에 보내서 포천시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용국 후보는 교육, 경제, 보건 등 다양한 포천시가 직면한 문제를 명확한 비전과 실행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박용국 후보를 믿고 그의 지지자로서 여러분께 그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박윤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내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언론을 책임지는 그런 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기사를 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그 기사를 같이 올렸던 기사들을 언론상에서 내려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지금 그런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대통령 최측근이 40년 전 휘칼 테러를 운운하면서 언론을 협박했던 그런 상황과 다르지 않은 언론 단합인 것입니다. 잠시 정치 권력을 위임한 정권에서 이태원 길에서 그 통제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고 정부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어간 수많은 젊은이들의 그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부모들에게 장례식장에서 위패도 걸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무모한 정권을 이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서 우리가 위임했던 권력을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박윤국 우리가 세상을 권력을 맡길 때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 좋고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이 해달라고 권력을 5년간 위임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 국민이 주인인데 종이 억압하고 입 틀어막고 들어다 패기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아들을 군인을 보냈는데 수해상에 봉사를 가가지고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그 상황이 장갑차가 떠내려가는 상황에서 구명조끼 하나 없이 그 손을 놓친 그 전우가 피해 사무치는 호소를 하면서 그 해병대 사단장을 고소하는 일, 정말 그 사실을 좀 조사 좀 해보겠다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이러한 무례한 조건을 우리가 주인인 우리 국민이 오늘 내일 사전 투표를 비롯해서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주어진 권력을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윤국! 술판을 벌어졌을 적에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면함, 중함, 용서 선생을 연구한 유일한 제가 학자입니다. 우리 포천의 자존심은 나라를 뺏겼을 때 찾고자 하는 그런 애국 정신과 의병 정신이 있었고 그 정신이 독립운동 광복으로 이어져서 우리 현 정부의 정통성인 상해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 선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정당이 바로 기호 1번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숙모하고 이런 정신을 계승해가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런 술판에 가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나라를 구하려고 구천을 떠들고 있는 애국지사와 일본 놈이 주는 것은 물 한 모금 안 먹겠다고 굶어서 돌아가신 우리 면함 최익현 선생님께서 벌떡 일어나실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박윤국!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취임한 이후에 바로 기존에 있던 노선에서 변경되는 것을 변경 노선 자체가 양평 군청 당사자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노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들키니까 장관이라는 사람이 전면 백지화를 하겠다 그러고 또한 그걸 감추려고만 하고 국회에서 그걸 좀 따지고 물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을 대표했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도 그걸 감추는 데만 동조를 했지 그것을 밝히는 데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삼선을 했던 12년이 그랬고 바로 전 지금 현 의원도 국민이 부여해준 위임한 권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다는 국민에게 잘못된 것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정권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 거센 태풍이 축석고개를 넘어서 포천 가평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윤국!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잠시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주가 조작, 주식을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그 차익으로 개인적인 재산을 포착하는 이런 사기 행각이 현 정권 검찰에서 보고서에 의하면 23억을 김모 씨가 그 엄마하고 같이 먹었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정권은 권력을 위임했던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해서 그 주었던 권력을 이번에 회수합시다, 여러분! 박용욱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인근 각지에서 이곳에 찾아오신 포천을 함께하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양일간 사전선거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4월 10일에는 본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 선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기 잘 알고 계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약관의 나이에 시작을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로지 제 머릿속에서 오로지 포천 시민과 포천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그 답답했던 이 마음을 이제 저는 중앙으로부터 중앙까지의 모든 것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연천과 포천, 이 가평 이 세 군데가 가장 낙후됐던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시간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천, 당시의 포천군을 어떻게 해서 세워서 이 경기도 최소한의 31개 시군에서, 그것도 중북부 도시에서 다른 도시와 함께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드시는 물도 부족했습니다. 도시가스도 생각도 못하고 쓰레기 처리도 못하고 이 보이는 이 포천천이 시커멓게 염색 부역 공장으로부터 배수가 나와서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포천이 43번 국도가 일일 교통량이 22,000대가 넘었으면 국도로 기능을 잃어버려서 교통의 지옥이 됐습니다.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라는 포천이었습니다. 저는 끝없이 이 군수가 돼서 이 도시를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서울 시민이 받고 있는 팔당물을 끌어오고 도시가스를 끌어오고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내고 민자고속도로를 만들어내고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만들어내고 수원산 터널을 뚫고 다시 전철 7호선을 끌어들이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 사회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박윤국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여당 야당을 나누고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라는 이 편견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니 국민의힘이니 이런 쓰잘데없는 당은 과거부터 내가 보수니 진보니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갈라치기 하는 우리 포천시가 과연 앞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진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와서 어느 정당이 믿고 어느 정당이 싫어서 어느 정당이 좋아서 이렇게 투표를 해야겠다면 투표를 더 이상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선거를 치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는 말씀드렸지만은 일을 할 사람을 뽑아낸 것이 선거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전혀 이 지역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없는 상대 후보들을 보면서 부끄럽고 민낯이 뜨겁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이곳에 와서 빗자루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쓰레기 하나 줍지 못하고 이 지역에 발전하는데 0.1%도 도움을 주지 못한 후보들이 나와서 이 지역을 리더를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박윤국 저는 이런 편견 사회에서 떠나서 진정으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제가 추진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많은 사업 중에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전철 7호선을 유치했습니다. 전철 7호선은 작년을 미래를 봐서 곡선 철도로 이것을 유치했습니다. 전철 7호선 뿐만 아니라 1호선 GTX 시노선을 비롯해서 미래의 포천을 철도의 전진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작을 한 철도는 더디가 끝이 없습니다. 시작도 박윤국, 마지막도 박윤국이가 반드시 철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윤국 동서에 도로를 잇는 수원산 터널도 지금 현재 24시간 한참 터널 굴착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약 한 150m 정도 굴착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수원산 터널이 뚫히면은 역시 가평과 포천을 잇는 춘천을 잇는 강원도를 잇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그 동서간에 이 도로로 하여금 양 도시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듯이 사통팔달의 도로와 철도와 고속도로와 그리고 이 지역이 마지막으로 신도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군내면 가산면 일대를 비롯해서 이 신도시 사업은 지난번에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2004년도에 이 포천에 롯데백화점을 유치하기 위해서 당시에 추진을 했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사업이 무산되긴 했습니다마는 지난 15년 20년을 뒤로 돌아왔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 일을 잘했는가를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도시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도시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저는 국회로 들어가면 강력하게 우리 포천시가 경기특별자치도 시대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포천과 가평이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환경의 도시를 만들어가고, 그 도시는 새로운 뉴타운 사업으로 신도시와 함께 맞물려가는 이런 도시 발전을 위해서 온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시장으로 재임 시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든가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온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무상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만 학생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시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이 부모의 입장에서 부담이 들어가는 산모 이런 장학제도도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복지에 관련된 문제, 노인복지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와 또 우리 여성들의 안심 안전한 귀가를 하고 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온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선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이의를 지키는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인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박윤국! 오로지 저는 여러분 우리 포천 시민과 그리고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변함없는 마음과 애정으로 이 시가 발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포천 시민들의 여러 같은 성원과 함께 4월 10일에 반드시 당선돼서 또다시 제2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포천시를